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3조의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김유한입니다. 지난번에는 스포츠 베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더 흥미로운 주제인 스포츠 미디어, 특히 스포츠와 소셜미디어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스포츠 선수들은 단순히 경기를 뛰는 것 외에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스포츠 선수들이 그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소셜미디어가 현대 스포츠에 가져다준 변화, 그리고 선수들에게 주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희준님과 재근님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1학번 정희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주제로 다시 인사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이 주제는 정말 흥미롭고 중요하죠. 선수들이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얻는 혜택과 직면하는 위험에 대해 이야기 나누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학번 김재근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특히 스포츠 선수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어떻게 브랜드를 구축하고 팬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저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어 두 분과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눌 생각을 하니 기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요즘 스포츠 선수들이 소셜미디어를 얼마나 중요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짚어보고 싶어요. 소셜미디어는 선수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된 것 같아요. 희준님, 그렇다면 요즘 선수들이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요즘 선수들은 단순히 경기에 집중하는 것에서 나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팬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수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선수들의 자신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팬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죠.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등을 통해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거나 경기 준비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팬들로 하여금 더 가깝게 느끼게 해주죠. 그들이 더 인간적이고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도구인 셈인데요. 세계적인 축구 스타죠. 메시는 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단순히 축구 경기를 넘어 가족과 함께하는 사진, 자선 활동, 그리고 삶의 여러 측면을 공유함으로써 팬들과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컨텐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팬들이 메시를 더욱 인간적으로 느끼게 하고 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메시 외에도 농구 스타인 르브론 제임스도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견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적으로 표현하곤 했는데요. 르브론은 인스타그램에서 제임스 캠페인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알리고 팬들에게도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스포츠 스타로서의 이미지를 넘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인이 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소셜미디어가 팬들과의 연결고리라는 점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근님, 소셜미디어가 선수들의 브랜드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소셜미디어의 활용이 선수들에게 어떠한 경제적인 이점을 가져다 주는지 경제적인 관점과 마케팅 관점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소셜미디어는 선수의 브랜드를 만드는 데 정말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선수들이 팬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그들의 가치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거든요. 앞서 말씀해주신 리오넬 메시와 같은 선수는 꾸준히 자신의 경기장 안팎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며 본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의 영향력이 단순히 경기 결과에만 한정되지 않게 되었죠. 이런 과정에서 선수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스폰서십과 광고 계약을 더욱 쉽게 체결할 수 있고 그 기회가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팬들과의 소통이 많아지고 선수 자신의 이미지 브랜딩을 통해 스폰서들도 관심을 가지게 됐으니까요. 다른 예를 들어 킴 카다시안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뷰티 브랜드를 홍보하고 판매하는 방식을 생각해보면 스포츠 스타들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브랜드와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선수들이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를 통해 브랜드와의 협업을 홍보할 때 그들은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는 인스타그램에서 6억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의 한 게시물은 평균적으로 약 343억 2천만 달러, 한화로 약 47억 3천만 원의 광고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이는 그의 소셜미디어 활용이 얼마나 큰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지 잘 보여주죠. 이런 경제적 측면에서 소셜미디어는 선수들에게 새로운 수익원을 제공합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을 알리고 팬들과 소통하며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선수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경력을 관리하고 브랜딩 전략을 세우고 있어요.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은 선수들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이나 팟캐스트를 개설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팬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경기 외적인 활동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그렇군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영향력이 확대되고 선수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새로운 마케팅 방안 혹은 수입원을 찾을 수 있게 된 것 같은데요. 희준님, 유튜브 채널이나 팟캐스트를 통한 팬들과의 소통을 얘기해 주셨어요. 소셜미디어에서 팬들과의 소통이 선수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팬들과의 소통은 선수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팬들이 선수의 경기에 대해 피드백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수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MLB의 코디 벨린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는 자신의 경기를 분석하는 짧은 동영상을 게시하고 팬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런 소통을 통해 팬들은 벨린저와 더욱 가까워지며 그의 경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테니스 스타인 세레나 윌리엄스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운동 외에도 패션, 육아 그리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팬들과의 깊은 유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그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며 팬들에게도 세레나를 더욱 인간적으로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그녀의 예를 통해 우리는 소셜미디어가 단순한 소통 수단이 아니라 브랜드를 강화하고 팬들과의 유대를 깊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셜미디어가 선수들과 팬들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 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장점만 존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희준님, 소셜미디어가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떠한 경우가 있을까요? 네, 정말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소셜미디어는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긍정적인 부분 확실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정적인 영향도 상당히 크거든요. 예를 들어 선수들이 경기에서 부진할 때 쏟아지는 악성 댓글이나 과도한 비판은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어요. 선수들은 팬들의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정신적인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몇몇 선수들은 이런 부정적인 피드백 때문에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경기력에 영향을 받기도 해요. 또 계정을 비공개로 돌려 힘들어하는 선수도 몇몇 있죠. 이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특히 SNS 사용 시간이 높은 어린 선수들과 경험이 적은 선수들에게는 이러한 악성 댓글이 더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해리 맥과이어 선수는 소셜미디어에서 끊임없는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그의 경기력이 좋지 않을 때 팬들과 미디어에서의 비난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압박감은 그의 경기력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선수들은 소셜미디어에서 긍정적인 피드백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피드백도 함께 받아들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쉽게 퍼지는 루머와 잘못된 정보, 즉 가짜뉴스도 정말 큰 문제입니다. 한번 확산된 루머는 더욱 빠르게 퍼지며 선수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호날두 선수가 있습니다. 호날두는 그 인기와 비례하게 많은 가짜뉴스에 시달리고 있는 선수 중 한 명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호날두가 예전에 이란을 방문했을 때 한 여성 팬과 포옹하고 머리에 입맞춤했다는 이유로 99대의 태형이 선고됐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행히 해당 내용은 이란 당국이 나서서 가짜뉴스임을 밝히기는 했지만 이러한 근거 없는 소문은 선수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또 선수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희준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선수들이 소셜미디어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실제로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다양한 문제들도 발생됐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문제들은 선수들의 경기력 저하나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관한 문제였다면 지금 말씀드릴 문제는 선수들의 경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 인기 배구 선수였던 이재영, 이다영 선수들이 있었죠. 이다영 선수는 자신의 SNS에 한 선수를 겨냥한 이른바 저격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 화살은 결국 이재영, 이다영 본인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이다영이 올렸던 SNS 글이 결정적 계기가 되어 자신들의 인기는 물론 국가대표로서의 커리어도 망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야구의 신동수 선수는 자신의 비공개 SNS에 부적절한 댓글과 게시글을 올린 것이 들통나 소속 구단에서 방출되는 등 많은 선수들이 SNS의 과도한 사용,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 자신들의 커리어에 큰 타격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소셜미디어에서의 발언이나 행동이 선수 본인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선수들이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포치머그 네, 과거에 퍼거슨 경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SNS는 인생의 낭비다. 그렇다면 선수들이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전략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선수들이 소셜미디어를 보다 긍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네, 선수들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때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을 게시할지, 댓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잘 생각해야 하죠. 전문 PR팀을 두거나 소셜미디어에서의 발언과 행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또 포스팅하기 전에 팀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게시글과 댓글이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많은 프로스포츠 팀들이 선수들에게 소셜미디어 교육을 제공하는데요. 부정적인 피드백을 무시하거나 더 긍정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선수들이 소셜미디어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더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좋은 대응 전략인 것 같습니다. 희준님, 소셜미디어에 대한 교육은 실제로 선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나요? 네, 도움이 됩니다. 교육을 통해 선수들은 소셜미디어의 사용 목적과 어떻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발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명확히 알게 되거든요. 특히 자신에게 쏟아지는 부정적인 관심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배우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벽하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지속적인 지원과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팀 차원에서 심리 상담사를 고용해 정기적으로 선수들의 상태를 체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늘리기 위한 훈련도 선수들의 정신적 건강에 매우 유익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는 소셜미디어 하면 사생활 침해나 유출 같은 부분들이 가장 우려스러운 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운동선수 같은 스타들이 이 부분에 더 민감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러한 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의 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선수들이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팬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수들은 어떤 경계를 설정할지를 조금 더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구 선수인 스테판 커리는 가족과의 개인적인 순간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 신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족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며 공개적으로 나누는 컨텐츠를 조절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셜미디어가 선수들에게 큰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희준님,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어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선수들이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런 부분이 선수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소셜미디어는 선수들이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플랫폼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이나 환경보호 캠페인 같은 경우에 많은 선수들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팬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이런 활동은 선수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사회적으로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팬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메시지가 모든 팬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이거나 논란이 될 수 있는 주제에 대해 언급할 때는 항상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그로 인한 비판을 받거나 반발을 겪는 경우도 많아요. 일부 팬들은 선수들이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러한 메시지가 선수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선수들은 이런 사회적 발언 이후 스폰서십을 잃거나 팬층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선수들은 항상 이런 발언이 가져올 수 있는 리스크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긍정적인 측면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존재하는 것 같아요. 재근님, 이런 경우에서는 선수들이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선수들이 균형을 맞추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임과 동시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표현할 자유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팬들의 반응을 고려해야 하죠. 그래서 팀이나 에이전트와 상의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해요.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달할 메시지의 타이밍과 방식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큰 경기 직전에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하는 것이 선수의 심리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팬들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팬들은 진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는 메시지는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오늘 다양한 측면에서 정말 깊이 있는 논의를 한 것 같아요. 소셜미디어는 정말 선수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많은 도전 과제를 안겨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두 분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논의를 종합하며 선수들의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네, 저는 선수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팬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며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자신을 보호하는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셜미디어의 힘은 크지만 그만큼 책임도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선수들이 소셜미디어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면서도 본인이 원하는 메시지를 팬들에게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팬들과의 진솔한 소통이 자신의 자산이니까요.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소셜미디어 사용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선수들이 소셜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필수적인 전략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를 잘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얻고 팬들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선수들이 자신의 정신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도구일 뿐이니 필요할 땐 거리를 두는 것도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특히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는 소셜미디어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너무 많은 기대나 압박감을 느끼기보다는 긍정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선수들의 소셜미디어 득인가 독인가 라는 주제로 여러 각도에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스포츠 선수들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방법과 그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선수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그들이 반드시 유념해야 할 도전 과제를 동반합니다. 앞으로도 선수들이 이 플랫폼을 현명하게 활용하길 바랍니다. 오늘 패널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